협상을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본 대표단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日本の国益にとっても米国の国益にとってもウィンウィン関係になるようないい交渉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앞서 이시바 일본 총리는 협상단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게 최고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재촉했지만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それはせいてはことを損じるという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そこはきちんと赤澤大臣もそして政府を挙げて交渉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은 트럼프 취임 직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갔지만 24%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의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천연가스 수출 등 각종 무역 현안에서 일본을 압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일본의 안보 부담을 늘리자고 나오면 일본이 더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미 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연계해 협상하는 건 우리로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너무 미국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 없이 상품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분리대응하고 시간을 끄는 게 제일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만남에서 협상 카드를 꺼내기보다 미국 측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시간을 갖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일본 측 전략도 참고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미 트럼프 정부가 AI 칩 업계 1위인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으란 겁니다. H20은 현재 중국에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높은 사양의 AI 칩입니다. 수출 통제는 첨단 산업과 기술 보호가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도 무관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며 협상이 필요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again has made it quite clear that he's open to a deal with China, bu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른 나라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대중 압박에 활용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 운영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파나마를 예로 들며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Deben los países de Latinoamérica tener que elegir entre los Estados Unidos o China? Well, maybe in a certain way. I saw what Panama did. Maybe they should do that. 당장 다음 주 협상이 예정된 우리나라에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해올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 칩인 H20 칩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을 두고 수출 금지 규모가 얼마나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협상에 손을 내밀라고 종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부터 바뀌라고 맞받았습니다. 就应该停止极限施压那一套，停止威胁讹诈。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 국가를 보호하고 지정학적 대립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동남아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突破单边主义和保护主义逆流，保护好亚洲家园的美好发展前景。 중국 내 선전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 관영 매체 기자는 뉴욕 트럼프 월드 빌딩을 찾아가 기념품 상당수가 중국산이라 조롱했고 SNS엔 세계 명품 가방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원가는 3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임을 강조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려는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으론 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관세 전쟁 와중에 대미 협상 담당을 갑자기 교체했는데 대미 접촉 경험이 풍부한 세계무역기구 대사 출신을 기용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것이라고 중화권 매체는 해석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그러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price stability, we cannot achieve the long periods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We may find ourselves in the challenging scenario in which our dual mandate goals are in tension.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현재로선 조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관세 인상은 투명성과 성장세 하락으로 귀결되는 갈등을 만든다고 우려했고,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세계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지원 비용 문제를 미일 협상 의제로 제시했는데 다음 주로 예고된 한미 간 협상에 참고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